그리고 뉴욕 시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할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메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빅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이 뉴욕 시장이 정규장 마감하고 이후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간의 주가에서 좀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메타가 가장 좋았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7% 그리고 8%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일단 실적 발표하고서 AI 수익화를 증명했다. 딱 이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기록을 했고요. 또 가장 중요했던 건 올해 AI 인프라 투자가 좀 확대됐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투자가 1,150억 달러에서 1,350억 달러로 대폭 확대가 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시장이 좀 주목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 전략 짜실 때에도 오늘 여기서 나온 이슈들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테슬라는 사상 첫 연 매출은 감소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시간의 거래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매출 총이익률 이런 부분이 일부 개선됐다라는 그런 지표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이라고 해서 마진율이 괜찮더라고요. 26% 이상 나왔는데 이걸 새로운 수익원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AI 성장의 최대 걸림돌을 명시를 했습니다. 뭐냐면 메모리와 패키징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신경 쓰이면 앞으로 테슬라가 직접 반도체 팹 공장이나 패키징 공정에 관여하겠다라는 시사도 했다라는 거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생산 계획 이런 부분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연내 양산 계획을 재확인시켜줬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중에 3세대를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간 최대 100만 대입니다. 이렇게 생산 목표를 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택시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 감독관 없는 그런 로봇 택시 부분은 오스틴에서 이제 서비스가 출시됐고요. 상반기 더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라스, 휴스턴, 피닉스, 라스베가스 이런 부분으로 확장될 가능성 언급이 됐습니다. xAI에도 20억 달러 투자 계획을 공개를 함과 더불어서 이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속보로 떴었는데 아침에 모델 X와 모델 S와 X의 생산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중국 매체가 기사를 썼는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니까 그 라인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쪽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의지다. 이런 부분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메타와 테슬라와는 달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6% 시간의 거래에서 추락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거는 이제 비용 부담, 메모리 가격 급등에 의한 이런 부분에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애저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가 지난 분기 대비해서 둔화됐다. 이런 게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신뢰감, 이런 부분이 좀 빠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또 뉴욕 시장에 반영될 거리이기 때문에 살펴드렸습니다. 네, 워낙 이제 KB증권은 현대모비스와 기아의 목표 주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는 대표적인 증권사였는데 오늘 아침에 그 목표 주가를 유지했더라고요. 그거 기반으로. 근데 목표 주가는 공격적으로 잡는다라는 거 기반으로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공격적으로 잡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아와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실적 발표도 했고 주가의 높낮이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KB증권이 30만 원을 유지를 했는데 보통 밴드가 한 24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KB증권에서는 봤고요. 왜냐하면 로보틱스의 가치, 현대차는 막 질주를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기아차는 그만큼 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영업이익은 한 9조 원 안팎 이렇게 좀 예상을 했고요. 미국 고용 둔화나 또 유럽 전기차 경쟁이 좀 심화된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돌파구를 잘 찾을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게 골드만삭스에서 기아를 분석했는데 15만 원 매수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요게 괴리가 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봤더니 워낙 강세,
그리고 유럽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신차가 과연 잘 팔리겠느냐 이 여부를 좀 걸림돌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기아를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지 않나. 왜냐하면 현재 주가가 15만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비교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써놨습니다. 현대모비스는 KB증권이 목표 주가를 75만 원으로 잡으면서 역시나 국내 증권사 목표 주가 상단 밴드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KB증권이 역시나 목표 주가 유지 보고서를 냈고요. 일단 현대모비스는 휴머노이드 부품 쪽에서 최선호주의다, 탑픽주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예상에 부합했는데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액추에이터 부품 이쪽이겠죠. 그 공급 계획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좀 유지했다라는 걸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 28년 이미 이런 부분은 재차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연간 3만 대 양산 체제를 보이면서 30년까지 가면은 가동률이 확 튀어오를 가능성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액추에이터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돈 들어갈 일 이런 부분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적다라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R&D나 설비 투자 부담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KB증권에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협의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바 앞으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도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시티에서요. 효성중공업을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목표 주가는 없는 거고 지금 처음으로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흐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티가 효성중공업을 목표 주가를 300만 원으로 제시했더라고요. 현재 주가가 한 250만 원 단에서 움직이고 있던데 그 부분 좀 감안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K전력기기에서 HD 현대일렉트릭보다 LS 일렉트릭보다 효성중공업이 더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을 또 명시를 했습니다. 세 가지의 목표 주가 상향 이유를 밝혔는데 첫 번째는 강력한 수주 이익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수주를 보면 중공업에서 한 11조 넘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작년 3년 말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2024년 매출의 3배 이상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든든하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HD 현대일렉트릭이 3.1배고 LS 일렉트릭이 1.5배인데 여기가 3.6배이기 때문에 훨씬 이런 쪽에서는 매출단에서 긍정적이다. 수주단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워낙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송전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이나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 말고 대형, 전통, 유틸리티사 이런 부분이 고객사이기 때문에 이걸 강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유틸리티 기업인 AEP 이런 부분과도 전력망 구축 패키지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지는 날로 확장되고 있다. 이 부분을 또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압도적인 이익 성장률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가 24년도에서 27년도 내년까지죠. 연평균 성장률 64% 데이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경쟁사는 30%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64% 거의 더블입니다. 더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압도적이라는 그런 제시를 했고요. 올해 1분기부터 고객사의 그 관세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전력기기는 갑 중에 또 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관세가 많이 터지더라도 이게 제품 가격에 전가가 가능하니까 상대 고객사에게 이걸 전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봤고 중공업 부분, 이 수주 부분도 긍정적인데 그 부분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건설 부분에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상쇄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경쟁사 대비 밸류는 여전히 한국 기업으로 보나 글로벌 경쟁 기업으로 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한 바. 그래서 목표주가 300만 원으로 새롭게 커버리지를 제시한 듯하고요. 앞으로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향후 3년간 생산 능력을 85%나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거의 3조 4천억 원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공장 증설 내년 7월에 이게 창원 이게 좀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GIS 공장 증설 이슈 있습니다. 미국 멤피스 같은 경우에도 2028
28년까지 2년 남았는데 생산 능력을 50% 이상 확대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보면 유일하게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점이기 때문에 이게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부각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이 밖에도 중국과 인도, 공장, 이 증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발빠른 전략 잘하고 있다라는 데에 점수를 줬으니까 시티의 효성중공업 목표 주가 300만 원 이유 잘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트랙 I, 오늘 시장이 고점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편안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가 위성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업었으니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상인 증권에서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오늘 한 9% 뛰는데도 한 15만 원까지 갔는데 추가 한 5만 원 정도 더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14% 넘는 급등세를 또 보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올해 YTD 한 해 수익률이 시장 대비해서 훨씬 웃도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오늘 기준만 빼더라도 100%가 넘는 세트랙 I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게 스페이스 IT라는 겁니다. 이게 4분기부터 영상 판매 실적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이제 위성 영상 이쪽으로 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듯합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48억 원으로 1년 사이에 300%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위성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120%가 늘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IT 같은 경우에 신규 계약을 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상상인 증권에서는 봤는데 관측할 수 있는 타깃 국가가 유럽, 중동, 아시아, 남미 이런 부분이 되겠고 유럽 계약, 그때 이제 통 크게 했으니까 그런 대형 프로젝트 이런 부분만 최대 2건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또 성사가 된다면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1년 사이에 한 90% 성장한 208억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 언급을 했고요. 위성 사업 본격화 이런 이슈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판매 이런 부분으로도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인데 실적을 보니까 머리가 아프실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에서도 목표 주가를 또 내렸더라고요. 기존은 19만 원인데 18만 원으로 내려잡았고 역시나 비중 축소하겠다, 그걸 유지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4분기 영업 손실이 730억 원 가까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JP모건에서는 한 30억 원 흑자 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시장은 더 올려잡았었거든요. 시장 컨센은 240억 원 정도 흑자였는데 이 영업 손실이 730억 원 정도 나오다 보니까 거의 뭐 충격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뷰티 부분에서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세점, 중국 사업의 구조조정 비용이 많이 들었고 일회성 비용 이 부분이 많이 나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정리한 비용이죠. 명예퇴직 비용 이런 부분으로 일시적으로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좀 충격적인 건 당기 순손실이 2,500억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500억 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또 뒷받침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기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면세점 구조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중국 사업에 좀 활로를 찾고 있나 봐요.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JP모건에서는 목표 주가 내리면서 중국 사업이 정말 2분기부터 흑자 전환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또 명시를 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도 LG생활건강 어두운 터널에 있는데 이걸 빠져나올 수 있는 요인이 이게 될 수 있을지 중국 사업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적단에서 살펴봤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들 왜냐하면 이제 효성중공업이다 이런 종목들은 52주 신고가 같기 때문에 더 튀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짜봤습니다.